안녕하세요. 박순여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엑셀 중급 과정 중에 교재 12장에 있는 셀프 테스트 연습 문제를 할 텐데요. 현재 교재 페이지 수로는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교재가 없거나 하시는 분은 제가 첨부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 총 3문제를 함께 해볼 텐데요. 판매 내역 시트에 있는 기능하고 판매 분석 그리고 조회 이렇게 3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내역에는 지금 어떤 내용을 여기서 이제 풀어 가실 거냐면 현재 데이터를 보시면 양이 많아요. 총 80, 70 지금 쭉 내려보면 행으로는 벌써 300행, 그러니까 한 200개가 넘겠죠.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뽑아내서 그 부분의 개수를 구하거나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사용할 함수는 count if, 그러니까 count 함수가 그래서 count 함수는 내가 원하는 부분,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한 부분의 개수, 그리고 sum, 범위를 지정한 부분의 합계, 내가 원하는 범위를 지정한 부분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각각 기본 함수에서 if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if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조건을 지정해서 그 조건에 맞는 것만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냐, 합계를 구하겠냐, 평균을 구하겠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한 가지일 때는 이렇게 if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즉 여러 개의 조건을 지정할 때는 count if에 이렇게 복수를 지정하는 s를 붙여주시면 2개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개수, 합계,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대량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위에 어떤 거를 채워 놓으실 거면 딱 보면 스캐너, 프린터, 모니터, 모뎀이 있네요. 그러면 이 이름들은 제품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품명에 해당이 되죠. 제품명에서 스캐너만 뽑아서 밑에도 더 많이 있겠죠. 이 스캐너의 개수가 제품명의 개수가 몇 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 거래 금액을 하실 건데요. 이 스캐너 제품명에서 스캐너만 추출해서 스캐너만 찾아서 이 스캐너의 거래 금액끼리 또 이렇게 찾아서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 sum if 함수를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스캐너의 총 평균 거래 금액을 알고 싶어요. 또 마찬가지로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명에서 스캐너만 찾아서 스캐너에 해당되는 금액을 또 찾아서 average 함수로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있는 개수, 합계, 평균을 구할 텐데요. 그 이전에 이름 정의라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제품의 개수를 구하려고 할 때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전체를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참이 걸리고요. 이렇게 범위를 벗어날 때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범위 지정하는 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대량의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더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이럴 때는 이제 이름 정의를 해놓으면 이 범위 대신 별명처럼 이 부분을 이름으로 다시 정의를 내려서 이 셀 참조 대신 이름으로 이제 써주시면 좀 더 간편하게 수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품명에 이름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품명의 모뎀 쪽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 컨트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에 아래로 가는 화살표 키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영역 지정이 한 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에 대한 이 부분을 이름을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셀 주소를 알려주는 이 부분에 가서 클릭을 하시고 이름은 여기 항목명하고 같이 주시면 나중에 문제를 풀어가실 때 훨씬 수월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항목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부여해 주시고 이름도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셀 주소를 누르고 제품명이라고 정확히 빈칸 없이 써주시고 엔터를 내리시면 이 영역은 이 제품명으로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들도 이렇게 클릭해 놓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 방향키 누르면 한 번에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 정의를 제품명 하나만 하실 거면 이렇게 한 번 하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뒤 나중에 더 문제를 많이 풀어가실 거를 대비를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제품명, 단가, 수량, 금액 전부를 이름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한꺼번에. 그럴 때는 이름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서 한꺼번에 하는 기능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걸 한꺼번에 이름 정의를 각각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 셀 안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가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럼 아래까지 이렇게 다 영역 지정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우리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선택 영역에서 이름 정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름 정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 영역에서 이름 정의를 각각 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를 누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열 기준으로, 열 기준으로, 열 기준이 아니죠. 네, 착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이름 정의를 각각 내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행만 왼쪽 열은 하시면 안 되겠고요. 첫 행을, 그러니까 7행이죠. 7행을 기준으로 이름 정의를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행만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름 정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 기능을 주셨다면 이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줄 거기 때문에 얘를 누르겠습니다. 기존에 수량도 이름 정의가 되어 있었네요. 얘를 누르고 금액도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눌러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위에 메뉴 중에 이름 관리자를 들어가 보시면 현재 이 데이터에 이름 정의가 거래처, 금액, 단가, 수량, 제품명에서 항목 이름으로 차례차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를 이제 한꺼번에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면 여기는 이제 거래 횟수, count if겠죠? 그리고 총 거래 금액은 sum if, 그리고 평균 거래 금액은 액자가 빠졌네요. 평균 거래 금액은 average if를 쓰시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품명에서 스캐너만 찾아서 횟수, 금액, 합계 금액, 평균 금액 또는 제품명에서 프린터, 그러니까 좀 여기죠. 제품명에서 프린터만, 여기 프린터 안 보나. 프린터만 찾아서 또는 모니터만 찾아서 모뎀만 찾아서 개수, 금액,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조건은 제품명의 스캐너가 되겠네요. 첫 번째 것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함수를 쓰시는 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는 입력하시고 함수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를 각각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는 입력하시고 개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count 그리고 이제 조건이 있는 개수니까 count if. 그래서 요걸 클릭해 보시면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제품명이 지정한 범위가 될 거예요. 이 제품명 범위 내에서 스캐너에 해당되는 것만
조건에 맞는 게 이제 스캐너가 되겠죠. 스캐너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개수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카운트 if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범위를 지정하래요. 인수가 나오죠. 이 인수는 우리가 제품명에 한해서 스캐너를 찾는 거니까 범위가 제품명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이 전체 부분을 제품명이라고 이름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셀 주소를 드래그를 원래는 하셔야 되지만 드래그를 하실 필요가 없이 이 셀 주소 대신 제품명이라고 정확히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해주시고 조건이 되는 거겠죠. 이 조건은 스캐너 부분이 지금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에 스캐너가 있었거든요. 여기가 D 이행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명의 조건은 D2, 그러니까 스캐너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D2 하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은 거래 횟수가 74, 그러니까 스캐너가 총 7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마법사를 이용하신다면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count 카운트 if를 하시고 여기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게 이 함수를 처음 쓰게 되면 어떻게 인수를 채워나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fx를 눌러서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fx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클릭을 해보니까 셀의 수를 구하려는 범위, 그쵸? 이 제품명의 범위겠죠? 그리고 두 번째 칸을 클릭해 보면 이 칸은 숫자나 식이나 텍스트나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지만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범위가 우리가 제품명이랬죠? 제품명이라고 이름을 정의한 범위가 있었고, 여기는 우리 스캐너 값이 있는 위치를 클릭을 해줘도 돼요. 지금 클릭하기 어려우니까 D2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숫자나 식이나 텍스트 형태를 다 입력하셔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D2가 원래는 스캐너거든요. 스캐너라고 이렇게 정확히 쓰셔도 얘가 스캐너만 찾아서 제품명에서 스캐너만 찾아서 개수를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스캐너가 입력한 부분을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개를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스캐너라고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74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직접 조건을 쓰실 때는 쌍따옴표로 입력을 해주시고 스캐너가 있는 부분 D2를 대신 쓰셔도 되고 또는 이쪽에도 스캐너가 있죠. 그래서 D9를 대신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계를 구해 볼게요. 이번에는 sum, sum 하고 했더니 sum if가 나왔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지정된 셀들의 합계, 조건에 맞는 걸 찾아서 합계를 또 구해 주겠대요. 더블 클릭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수가 3개이기 때문에 한번 마법사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범위를 또 구하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범위는 다시 제품명에서 우리가 구할 거는 스캐너를 찾아서 스캐너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이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까요? 클릭을 해보니까 합계를 구할 범위, 그러니까 합을 구할 실제 셀들의 범위, 그러니까 제품명에서 스캐너만 찾아서 스캐너에 해당되는 합계를 구할 거란 뜻인데요. 이거 조금 올려보면 제품명 부분에서 스캐너만 찾아주는데 실제로 합계를 구할 범위는 금액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액의 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범위 내에서 스캐너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합계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할 범위는 금액이라는 뜻이겠어요. 여기도 이제 아까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금액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평균 거래 금액도 똑같습니다. average를 이렇게 조금만 쓰시면 바로 average if 함수가 나오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또 함수 마법사를 또 이용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느 정도 되면 손으로 직접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FF를 마법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제품명에서 우리가 스캐너만 먼저 하실 거니까 제품명에서 스캐너가 있는 곳 DE 스캐너를 찾아서 실제로 또 평균을 구할 곳도 제품명에서 스캐너만 찾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에버리지 함수가 평균을 구해주는 것이니까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금액 부분에서 스캐너만 찾아서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을 구할 범위는 금액 범위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정확히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하신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 됐습니다. 방금 전에는 무슨 에러가 있었냐면요. 제가 아까 이거를 연습하다가 여기 조건을 스캐너라고 직접 썼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스캐너만 읽어드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옆에 프린터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D2, 그 다음 여기 E2, F2, G2 이렇게 복사를 하면 변환이 돼야 돼서 셀 주소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 핸들 하시면 이렇게 각각 프린터의 개수, 모니터의 합계, 그리고 평균도 각각 이렇게 구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 판매 내역에서 이렇게 이름 정의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시트를 작성을 해놓고 왜 이거를 여기다 안 해놓냐면 여기에는 원본 데이터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은 거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판매 분석에 넣어서 같이 요 시트 안에 분석용으로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 분석을 다시 하실 건데요. 요번에는 조건이 두 개예요. 이 거래처죠, 이게. 거래처를 가지고 또 여기는 제품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칠성산업이고 제품명이 스캐너인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찾아서 개수를 구하겠다는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요거예요. 거래처가 칠성산업인 거를 찾고 제품명이 스캐너인 걸 찾았을 때 거래량 합계를 찾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래처에서 볼까요? 이렇게 어딨네요. 거래처에서 칠성산업만 찾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횟수 count if. 근데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거래처에서 칠성산업을 찾고 지금 판매 분석을 보시면 스캐너 프린터가 있으니까요. 거래처에서 칠성산업을 찾고 이 칠성산업이 가지고 있는 스캐너, 지금 칠성산업에 스캐너가 있을까요? 쭉 내려가 보면 모니터는 있고 프린터 있고 자, 여기 있네. 이렇게 거래처가 칠성산업이고 제품명이 스캐너인 것만 이렇게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찾아서 개수를 구하거나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찾아서 합계만 또 찾아서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눈으로 확인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또 있네요. 칠성산업 스캐너.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에 지금 이름 정의는 이런 칠성산업은 거래처로 이름 정의를 해놨고 요 모뎀 스캐너는 제품명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각각 해놓은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횟수를 구할 거니까 는 COUNT 이번에는 조건이 2개 이상이에요. 2개이기 때문에 count if를 쓰시면 조건이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count if에 s가 복수개가 붙는 s를 붙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fx를 눌러서 진행을 해 볼게요. 그냥 하실 수 있으면 손으로 써보시고 보면은 네, 우선은 조건이 들어간 범위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처가 칠성산업인 게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래처로 우리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거래처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게 한 세트예요. 이만큼. 거래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찾을 거는 칠성산업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칠성산업이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칠성산업이 C3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요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거든요. 두 번째 조건이 제품명에서 스캐너, 여기가 글씨가 사라졌습니다. 여기가 스캐너라고 돼 있었거든요. 제품명이 스캐너 있는 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스캐너가 아니고 제품명에서 찾을 거는 스캐너입니다. 스캐너가 있던 자리가 여기에요. B4. 지금 찍기가 어려우니까 키보드를 제가 B4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 거래처 범위 내에서 칠성산업만 찾고 제품명에서 스캐너만 찾았어요. 또 범위 조건이 또 있으면 또 진행하셔도 되고 지금은 조건이 두 가지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C3 그러니까 칠성산업 있죠. 요거 칠성산업에서 개수를 구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안성미디어를 구하고 그 다음엔 대한컴퓨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스캐너를 구하고 프린터를 구하고 이 두 개의 조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이제 개수를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이렇게만 해주시면 계속 칠성산업하고 스캐너만 구해지거나 엉뚱한 부분이 연결이 돼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칠성산업은 18이라는 걸로 정확히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채우기 핸들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상하게 나오죠. 왜 그런지 한번 클릭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처에서 거래처 범위 내에서 D3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안성미디어까지는 맞아요. 그럼 제품명에서 C4 제품명이 프린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품명은 B5가 돼야 되는데 C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 주소 참조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는 지금 C2 얘는 D2 네, 글씨가 이상하죠. 얘는 E2 얘는 F2 얘는 G2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은 C, D, E, F, G는 변화가 되는데 C2, D2, E2, F2, G2에서 숫자는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합 참조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D3이라는 부분에 드래그를 해 놓으시고 F4를 눌러서 진행을 해 주시는데요. 제 키보드가 지금 안 먹히고 있습니다. 왜 안 먹힐까요? 제 키보드가 좀 먹통이 된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제가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원래는 F4를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D 아니죠. C2, D2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여기다 쓰시면 안 되죠. 여기다 해야 되죠. 첫 번째 값에다가 F4를 눌러서 하는데 안 돼서 C3, D3 이렇게 변화될 거기 때문에 숫자만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이라고 해 놓으시면 되고요. 제품명 같은 경우는 여기가 B4, 그쵸? 그리고 프린터는 B5, 모니터는 B6, 그 다음에는 B7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열은 고정을 시키고 숫자는 고정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각각 읽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B에다만 달러를 붙이고 숫자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아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엔터를 쳐보고요.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잘 됐죠? 나머지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아주 정확히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이제 나온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합계를 한번 구해볼까요? 똑같아요. 거래처가 칠성산업이면서 제품명이 스캐너인 것만 찾아서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합계는 이제 금액이라는 부분이 더 들어가겠죠. 시트를 다시 바꿔서 똑같습니다. sum if를 했는데 조건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s가 들어간 거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fx를 눌러서 마법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하래요. 우리가 합계를 구할 범위가 뭐였냐면 얘는 거래량이면 합계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취소를 하고 거래량이면 금액이 아니라 거래량을 구할 거기 때문에 수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처가 칠성산업이면서 제품명이 스캐너인 거를 찾아서 수량을 합계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수량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실게요. 네, 이 총 거래량이 합계인 줄 알았어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고 fx를 들어간 다음에요. 실제로 합계를 구할 요거 보면 합계를 구할 범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량이 합계를 구할 범위였어요. 여기다가 이제 수량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을 클릭해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 이 RANG가 범위를 말하거든요. 조건이 들어간 범위 중에 첫 번째 조건이 거래처의 칠성산업이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거래처의 조건이 칠성산업이었죠. 그래서 칠성산업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합계 구한 것처럼 다음번에는 칠성산업 구했으면 안성미디어, 대한컴퓨터를 또 각각 구해야 되기 때문에 C10, D10, E10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C, D, E 그래서 숫자만 변환을 하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셀주소가 달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 거래처의 C$10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제품명이었죠. 제품명에서 제품 잘못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제품명에서 첫 번째 조건이 여기 스캐너 있던 자리인데 여기가 B11이었습니다. B11의 조건을 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스캐너를 계산한 다음에는 프린터 그러니까 B11, B12, B13, B14
그래서 B열은 고정을 시키고 행만 바꾸게. 그래서 B 앞에 클릭해 놓으시고 달러를 입력해 주시거나 F4로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머지는 다 구해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래처에 따라서 거래처와 제품명에 따라서 총 거래 금액, 평균 금액이 자동으로 구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참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칠성산업이면 거래처에서 칠성산업에 관련된 것만 찾아서 거래 금액을 할 건데 칠성산업의 스캐너의 거래 금액, 칠성산업의 프린터의 거래 금액, 칠성산업의 모니터의 거래 금액 또는 칠성산업 스캐너의 평균 거래 금액.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별로 내가 제품을 얼마만큼 팔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냥 이미 판매 내역에 데이터가 있고 이름 정의를 다 했기 때문에요. 앞에 요 문제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이 폼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조건이 두 개예요. 거래처는 이거고 제품명은 요거.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도 sum if에 s가 붙은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um if에 s를 똑같이 해주시고요. 또 fx 들어갈게요. 다시는 분은 여기다가 손으로 거래처 이렇게 직접 써주시고 금액 이렇게 써주시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 fx를 들어가겠습니다. 또 들어갔더니 실제로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하래요. 우리가 합계를 뭐를 구했냐면 금액을 구했어요. 지금 판매 내역에 가면 여기 합계는 이걸로 평균도 이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합계를 구할 범위는 금액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조건이 들어있는 또 범위를 가져요. 우리가 조건이 뭐였냐면 거래처가 이거인 거는 요 부분인 거는 그리고 제품명이 스캐너인 거는 이게 이제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거래처를 먼저 하든 제품명을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거래처에서 조건이 이거였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화면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네요. 거래처에서 조건이 해당되는 부분이 C4 부분.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제품명이었죠. 제품명에서 조건은 스캐너 첫 번째 하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나왔나 확인해 볼까요? 확인을 누르시면 총 거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답이 나오죠.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이제 조건이 두 개였기 때문에 어디가 또 틀렸다는 거를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지금 여기 칸은 이제 C4는 보면 칠성산업을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읽어드렸는데 두 번째 답이 안 나온 칸을 클릭해 보니까 C5를 읽어드리고 있어요. C5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읽어드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위치를 계속 가져다가 써야 돼요. 칠성산업에서 프린터인 것은, 칠성산업에서 모니터인 것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 C5를 절대 참조로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C5를 클릭해 놓고 F4를 눌러서 달러를 붙이시면 되는데 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달러를 직접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키를 쳤습니다. 여기다 써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다시 제가
달러를 붙일게요. 이렇게 앞뒤로. 엔터를 치고 다시 채우기 엔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총계는 그냥 뭐 홈탭에 자동합계를 그냥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거래 금액도 똑같습니다. 하시고 AVER만 치시면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있는 S가 붙은 평균 구하는 함수를 찾았습니다. 같습니다. 방법은 또 FX 누르시고 평균을 구할 실제 범위예요. 또 에버리지가 나왔기 때문에요. 실제로 우리가 평균을 구할 부분이 금액을 가지고 또 하기로 했었으니까 똑같습니다. 자, 금액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평균을 구할 거고, 이제 첫 번째 조건 똑같죠? 거래처에서 칠성산업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칠성산업이 C4였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합계 구할 때 아까는 2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아까 C4로 했지만 지금은 금액을 구하면서 알게 됐듯이 이 C4, 칠성산업이 있는 위치는 고정으로 계속 그 위치를 가져가야 돼서 F4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제품명의 스캐너를 첫 번째 이제 하실 거라서 제품명 영역에서 스캐너 부분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딱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평균 가격이 나왔고요. 드래그를 해서 각각 칠성산업의 스캐너 프린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우리 시그마 요 메뉴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엔터 하시면은 평균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현재 칠성산업이 있는데요. 우리 보면 여기 거래처에 뭐 안성미디어, 한나라유통, 유정통신, 이제 대한컴퓨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이 칠성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구할 때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소를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요. 이 글자가 바뀌어도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칠성산업을 지우고 거래처 중에서 안성미디어를 정확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안성미디어를 찾아서 거래금액, 평균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성미디어를 했을 땐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여기는 뭐 제가 유정통신으로 하면 유정통신의 단어를 찾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래처에 없는 단어를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이제 쓰다가 유정통신인데 유정통시라고 제가 적어 볼게요. 그러면 거래처의 명단에는 없는 거거든요. 데이터에는 제가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없는 이 영역 안에 이 거래처 이름 정의한 부분에 없기 때문에요. 찾을 수가 없어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건 뭐 나머지 이렇게 평균을 잘못 나눠진 계산이죠. 없기 때문에 이제 찾을 수가 없어서 평균도 나눠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4번 문제인데요. 여기를 다 0으로 한번 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에러가 떴을 때 결과값을 어떻게 표현해 줄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명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F5를 제가 클릭해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서 직접 이 현재 식을 아우르는 함수이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적어 주셔야지만 그 함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드려서 표현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는 뒤에 클릭해 놓으시고 if er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죠. if error 함수는 식이나 식 자체의 값이 오류일 때
어떤 에러 표시를, 에러 값을 이제 부여해주면 그 값을 표현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자, if 에러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로가 열리고, 현재 여기 밸류, 인수 중의 밸류는 이 값이에요. 이 현재 값이 계산돼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에러가 되면 어떤 값으로 내가 표현을 해주겠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아시게 되면 여기 맨 뒤에 콤마를 하고 써주셔도 되고요. 이게 좀 헷갈리시면 FX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아이고, 잘못 들어갔어요. 제가 다시 여기 if 에러를 눌러서 if 에러 함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value는 현재 값을 불러들였을 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값, 우리는 0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제가 누르다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잠시만요. 아까 이거를 제가 입력하다가 이제 식이 막 망가졌어요. 예, 다시 할게요. if 에러를 입력하시고 맨 뒤에 콤마하고 0하고 닫고 이렇게 해서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if 에러 함수의 밸류 값에는 기본 이제 식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잘못된 에러 값이 들어오면 0으로 표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머지는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평균 거래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식 입력지를 니은하시고 if 에러를 해주신 다음에 fx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서 평균값이 잘못 들어오면 0으로 표현을 해주겠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정통신이 들어오면 유정통신을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제가 여기 거래처에 없는 단어를 써면 0으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하시다면 이렇게 키보드를 쓰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배운 이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키보드를 쓰지 않고 하나의 목록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에러를 생기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네요. 우선은 요 유정통시 부분을 우선 지워 놓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들어가서요. 제한 대상을 목록, 우리 이제 거래처이기 때문에 목록으로 해놓으시고 여기에 이름을 적어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거래처에 있는 거를 찾아서 안성미디어, 콤마, 한나라, 유통, 이미 있는 것만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유정통신, 제가 이제 미리 해놨거든요. 컴퓨터, 칠성산업,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내역에 시트에 보면 거래처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콤마로, 제가 또 잘못 누르면 또 이렇게 되니까, 네, 콤마로 목록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돼서 삼각형이 보이죠? 그래서 클릭하면 안성미디어, 또 클릭해서 한나라 유통, 유정통신에서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판매 내역 시트에서 수량이 바뀌면, 내가 이거를 20으로 수량을 바꿔놓으면 합계도 또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 조회에 갔을 때 여기 값도 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거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폼을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합계나 평균이 나오도록 진행을 하면 좀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